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룹의 CEO로 온다? 이건 사실은 성장보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익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나가는. 한때는 마이다스톤이라고 불렸던 정윤진 회장님 아닙니까? 그래도 잘 나갈 때는 판을 잘 벌렸죠. 예,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이제 뭐 2세 경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큰 또 2세, 3세 경영으로 가면 대표주자기도 했는데 2세 경영에서는 주목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셀러브리티가 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주목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신사업적으로 많이 눈을 돌리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뭐 와이너리도 인수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쓱 랜더스를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기도 와이너리, 하고 또 뭐 그 일렉트로마트 보시면은 일렉트로맨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슈퍼맨처럼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일렉트로맨이라고 있는데 그 일렉트로맨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까지도 만들라 그러다가 그래서 그 부서가 생겼다가 그 부서도 지금은 이제 다시 없어져 버렸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유통뿐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시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난다기보다는 지나친 비용 투자 쪽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실제로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도 분명히 물었던 건 같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강인석 대표가 처음 왔을 때 처음 2019년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영진 회장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많이 좀 없앴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피에로 쇼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정영진 회장이 일본에서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해서 저쪽에 저기 일산 그쪽에 일산에도 있었고 몇 개 이제 피에로점이요. 킨텍스에도 있었고 그래서 무슨 뭐 한 뭐 10,000개, 20,000개의 상품을 정말 좁은 장소에다가 같이 갖춰놓고 국내에 없는 독특한 상품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MZ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일본에 우리가 게릴라 전술이라고 해갖고 들어가면 그냥 쇼핑 막 하는 그걸 갖다 피에로 만들어. 근데 요즘 피에로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삐에로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요. 부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H&B 샵이죠. 올리브영 같은 그런 경우도 이제 영국에서 들어와서 했다가 지금 또 전체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뭐 신발 전문 그런 샵 전문 그런 카테고리 킬러도 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강의석 신규에 조금 가능성 있는 거를 진행했다가 이게 다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출발이었고 물론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멈춘 거는 이제 강희석 대표가 멈췄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좀 효율화하고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지금 이제는 그것들이 멈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 거였나라는 부분이었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뭐 씨를 뿌리는 단계였다고 그렇게 본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각 계열사마다 시너지도 나지도 않고 있고 또 인수했던 기업들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지면서 매출을 조금 드랍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이익을 좀 올리고자 했던 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새벽 배송도 축소를 하기도 하고 또 점에서 배송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도 축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류비가 많이 나가고 이익이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는 또 공격적인 그런 진출했을 때보다도 매출 볼륨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극적으로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이번 임원이사 때 이제는 방향성이 바뀐 게 그런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채양 대표님이라고 그 조선호텔 대표님이셨죠. 그리고 쓱닷컴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이게 주목할 만한 게 그분들은 유통물류 물론 유통 출신도 물론 계시죠. 이마트도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하신 분들이 올라왔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영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획 전략이라든지 그 부분이 아니라 재무통이었어요. 두 분 다.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룹의 CEO로 온다? 이건 사실은 성장보다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익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고 나가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마트 그룹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조금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은 한 20% 정도가 지금 드랍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박주영 대표님이 이제 센트럴시티 대표 겸직해서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유형적인 확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이익을 조금 올릴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이 임원 인사의 큰 틀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 신세계도 저기 뭐예요 2021년에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21년 올해는 좀 주춤하니까. 그런 사람도 같이 맞물려 가겠네요. 네, 여기 일단 맞습니다. 그래 이마트 신세계 지금 기업들 지금 내실을 다지고 사실 그래요 재무통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숫자하고 이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 지금 신동빈 회장님이 뭐 2025년이냐 27년이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매출 1조 늘리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장기 플랜을 가자 그러면서 또 인사도 많이 좀 단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롯데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가 발동을 걸었죠. 사실은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지난달에 임원 인사를 했던 게 원래는 연말에 임원 인사를 갖다 하는데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했었죠. 12월 그때죠. 그렇죠. 기업들 보통 11월 말 12월에 사니까. 예, 이마트가 한 11월쯤에 했었고 원래 롯데쇼핑은 12월 1일 날 원래 정기 인사가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이번에는 11월 말쯤으로 조금 빠르게 그렇게 이제 임원 인사를 롯데쇼핑도 단행을 할 것 같고 그 롯데쇼핑이 임원 인사를 단행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마트하고 비슷한 궤를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도 선제적으로 사실은 롯데쇼핑은 내실을 기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마트가 확장 정책을 섰을 때 이미 2020년도부터 많은 슈퍼들을 폐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슈퍼가 한때 롯데슈퍼가 500개가 넘었다가 지금 370개대로 굉장히 줄어들었죠. 한때는 슈퍼 점유율이 40%까지 갔던 게 지금 33%까지 떨어졌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유통기업들이 그런 걸 웬만하면은 용납 안 하거든요. 오픈을 하더라도 폐점은 안 하는데 진짜 엄청난 수를 폐점을 한 거죠. 롯데슈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마트도 많은 수를 폐점을 했고요. 백화점도 폐점을 했습니다. 계속 줄여나갔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했던 그런 유통도도 웬만하면 다 접고 이제 베트남 쪽으로만 전념을 하는 그런 것도 보였기 때문에 해외 사업 참 많이 축소하더라고요. 해외 코로나 전부터도 그렇고 후는 더 그렇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은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했다고 봐야겠죠.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특정 국가 뭐 몇 개만 한두 개 정도만 이제 거기 주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손익이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적자가 컸던 부분들을 이제는 만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익은 적자 났던 부분은 적자가 줄고 영업이익이 소폭은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전환이 되는 와중에 매출 규모가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시장 가치가 또 떨어지는 또 이런 또 악순환에 또 빠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롯데쇼핑도 2019년도에 뭐 30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지금 뭐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리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 드렸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외형 확장이 낳은 그런 또 금융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른 이런 주가가 발목 잡고 그렇죠. 쇼핑은 반대로 이제 너무 매출 외형을 줄여 나가다 보니까 시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데서 오는 리스크가 있고 그 양쪽에 이면이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저도 10년 2000년대, 2010년대 막 생각나게 보면 유통공유의 롯데가 참 오래 하다가 이마트가 바꾸면서 이마트가 이제 올라가고 아무튼 잘 나갈 때는 주식이 대부분 뭐 30만 원, 40만 원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거의 4분의 1 토막 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또 급격히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영업이익을 내야지 이자를 갚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부문 대표들 워낙 그룹들은 그룹 내 이제 유통사들 말고 부문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사단행할 때 이걸 갖다 경험하신 분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항상 보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중요할 때는 또 CFO를 갖다가 안 치더라고요. 자금통을 안 쳐갖고 숫자도 그렇고 내실을 다져놔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장 도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